허리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다리에 쥐나는 거예요. 인터미턴트 클로디케이션이라고 불러요. 조금만 건드려도 뭐 칼로 째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는. 신경하고 피부는 같은 배역이에요. 외배역. 영어로는 더마톰이라고 불러요. 네, 안녕하세요.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. 오늘 주제는 허리 주사 치료 얘기입니다. 뭐 허리 아픈 사람 되게 많죠. 허리 통증 치료로 여러 종류의 치료가 있잖아요. 아주 흔하게는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, 재활의학과에서 하는 재활 치료도 있고,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다양한 종류의 이제 주사 치료인 건데,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허리의 주사 치료에 관련된 내용을 그림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이제 그 증상은 이게 되게 이제 허리 아픈 게 증상이겠죠. 당연히 허리 통증이라는 게 주 원인이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나중에 이제 그림에 나오겠지만, 이 신경을 이렇게 자극하거나 누르게 되면 허리에만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리를 내려가는 그런 통증이 생기잖아요. 튀어나온 게 이제 오른쪽으로 튀어나와서 오른쪽 신경을 자극하면 오른쪽에 다리에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죠. 방사통이라고 하는 통증이 생기는데, 왼쪽으로 튀어나오면 당연히 왼쪽, 가운데로 튀어나오면 어느 쪽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. 이제 뭐 요번에는 왼쪽에 생겼다, 다음번에는 오른쪽에 생겼다,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, 종종. 특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거나 눌릴 때는 뭐 왼쪽, 오른쪽 뭐 가리지 않고 양쪽에 생기기도 하고, 왼쪽에 생겼다, 오른쪽에 생겼다 하기도 하고, 다양한 증상을 볼 수 있는 거죠. 다리에 내려가는 방사통은 특별히 이제 그 아픈 위치에 따라서 어디쯤 디스크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나중에 그 그림을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. 또 한 가지 주 증상이 다리에 쥐나는 거예요. 다리 쥐가 뭐 아주 자주 밤에 자다가도 쥐나가지고 아파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, 조금만 걸으면 이제 쥐가 나는 경우도 있고, 이거하고 그 같이 얘기해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 증상도 있어요. 뭐 한국말이긴 한데 되게 어렵죠. 간헐적 파행이라는 게 뭐냐면, 이렇게 한 10m, 20m 걸으면 다리에 그 막 쥐나는 느낌,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고, 다리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쉬어야 되는 증상, 그런 거 보고 이제 인터미턴트 클로디케이션이라고 불러요, 영어로. 한글로는 간헐적 파행, 한자어죠, 한자어. 근데 뭐 제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, 간헐적 파행이 뭔지. 파행이라는 게 걸음을 잘 못 걷는다는 얘기긴 맞는데, 간헐적이라는 게 이제 한 20m, 30m, 뭐 아주 길면 100m, 200m 가고, 좀 쉬었다가 또 가고,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. 한쪽 발바닥에다가 뭔가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, 아니면 양말을 안 신었는데 양말 신은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, 아니면 조금만 건드려도 뭐 칼로 째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그런 감각 이상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. 감각 이상, 영어로는 디스에스테이지아 이렇게 불러요. 그 다음에 신경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아주 뭐 경적으로 눌리면 감각계의 그런 증상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, 심각하게 눌리면은 그 운동신경에도 장애가 생겨요. 그래서 이제 운동신경에 장애가 생기면, 신경이 꼭 전깃줄이라고 생각하시면, 위에서 이제 전깃줄이 끊어지면 아래쪽에 불이 안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니고, 위에서 신경이 꽉 눌려 있으면은 그 근육에는 계속해서 신경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, 신경신호가 줄어드는 거죠. 줄어들면 근육이 위축돼요. 가만히 있는데도 근력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의 부피도 감소하는, 그래서 양쪽 다리에 차이가 나는, 목 디스크인 경우는 양팔의 두께의 굵기가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. 이제 오른쪽 손잡이인데 오른쪽 알통이 왼쪽 알통보다 좀 작아진다든지, 뭐 이런 식의 이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.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고, 이런 거를 이제 주 호소로 이제 환자들이 와서 병원에 와서 의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. 뭐 어디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, 뭐 대개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이런 종류들이고요. 아까 이제 그 다리의 어느 부분에 이제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어떻고, 뭐 몇 번 디스크가 뭐 나쁠 것 같다,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그 근거가 되는 그림이 이거예요. 이거 보고 이제 피부 신경지도, 영어로는 더마톰이라고 불러요. 더마라는 게 이제 피부란 소리고, 톰이라는 게 분절이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특별한 신경은
특별한 피부의 위치를 지배하는 거죠. 그 위치의 피부의 감각은 몇 번 신경이 지배한다라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, 그 지도를 그려놓은 게 이제 요 그림입니다. 여기 보면 사타구니 있는데 요추 1번, 요추 2번이고, 그 다음 사타구니 아래쪽에 안쪽은 3번, 그다음 가운데 쪽은 4번, 바깥쪽은 5번, 그 밑에는 요추 1번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분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이거는 사람이 발생을 할 때, 발생이라는 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질 때, 신경이 이제 분절이 이렇게 있고, 그때는 이제 팔다리가 없을 때니까, 그 바깥쪽에 이제 피부, 나중에 이제 피부가 될. 그러니까 신경과 피부는 같은 오리진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, 이거 너무 어렵나? 자연 시간에 배우신 거긴 한데, 내배역, 중배역, 외배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신경하고 피부는 같은 배역이에요. 외배역. 그래서 이제 신경에 피부 분절들이 속해 있다가 그게 이제 팔다리를 분화하고 뭐 몸통을 감싼 피부가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누군가가 기계 설계 해놓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정리가 쫙 돼 있는 거죠. 이런 걸 보고 어디쯤이 어떻게 밴드 모양으로 저린다 이러면 어디쯤에 신경이 눌려서 이 증상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거를 추정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100% 맞냐? 그렇지는 않아요. 디스크도 이제 튀어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뭐 그 번호가 달라도 그 위쪽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아래쪽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피부 분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추정이 언제나 옳지는 않은 거죠. 그래도 이제 대강은 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진찰하고 뭐 이렇게 추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림인 거죠. 이걸 의사들이 외워요. 그림하고 위치 대강 이제 요 동네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대강 이 그림을 외워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디 뭐 그리고 이제 외우는 요령도 있어요. 요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육자잖아요. 육자. 여기가 6번이에요. 6번. 그 의대에서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. 외우기 힘드니까 6번.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요령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다.